네, 이번 장은 이제 그 히스토그램 평활화에 대한 거고요. 이퀄라이저라는 거에 대한 거고, 그래서 이제 좀 하다가 다시 끊고 다시 하는 건데요. 주파수를 특성을 이제 균등하게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실제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퀄라이저는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아까 스트레칭도 뭐 충분히 뭐 활용도는 있을 수 있지만 요거는 이제 그냥 쉽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그 히스토그램에서 우리가 뭔가 어떤 평활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넓게 분포를 뭐 이렇게 좁게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좁게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를 하려 그러면 요거를 이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요. 딴 거보다는 거의 대부분 이퀄라이저를 사용한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퀄라이저를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사실은 계산하는 방법 크게 몰라도 상관은 없긴 한데 뭐 완전 뭐 좋죠. 이런 뭐 시험 문제 내기도 좋고 또 유명하고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용도 좀 어려워요. 영상을 히스토그램을 계산한다. 우리가 맨날 계산하듯이 히스토그램 한번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의 빈도값, 누적합을 계산한다. 좀 말이 어렵긴 해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의 빈도값에서 누적 빈도를 계산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정교화를 해요. 이 말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다시 정교화, 뭐 누적 빈도를 가지고 정교화하고 그래서 결과 화소는 정교화된 누적 정교화 누적 합 곱하기 최대 화소값. 뭐 최대 화소값은 그래 영상에서는 255가 될 거고요. 그렇죠? 255가 될 거고 그거를 여기 전구와 합에다가 곱해 준다. 그러면 거기서 나온 값이 만약에 뭐 10이 나왔다. 원래 기존에 있던 애가 0이었는데 10이 됐다. 그러면 0이 다 10으로 변경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전체 과정은 요렇고요. 요거를 하나의 예시로 들여서 아까 말이 너무 어려웠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4 곱하기 4짜리 우리가 영상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한 거고요. 영상의 값의 최대 값은 7이에요. 7. 이게 여기가 255가 그래 영상에서 255가 아닐 수 있죠. 생각해보니까. 왜냐면 영상의 화소가 앞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끝났다. 여기가 이렇게 끝이다. 근데 여기가 뭐 50이다. 그러면 얘는 그냥 최대 화소는 50이 되는 거겠죠. 여기 255까지 이제 갈 수 있는 건데 뭐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최대 화소값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화소값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맨 처음에 여기를 가지고 요 빈도수 요거는 이제 아까 히스토그램이죠. 히스토그램을 만들어 봐요. 히스토그램은 0은 한 개, 그리고 1은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뭐 2는 6개, 하나, 둘, 셋, 넷, 다 6개, 그래서 3, 3개, 4, 5, 6 없고, 그 다음에 7이 한 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단계까지 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적 빈도수, 누적 히스토그램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적 히스토그램. 여기서도 지금 보면 예죠. 누적 히스토그램, 누적 합을 계산해라. 히스토그램의 빈도값을 누적으로 계산해라. 요거죠. 그래서 처음에 1이고 그다음에 얘랑 1이랑 얘랑 더한 값 해서 6이고 그리고 6이랑 또 6을 더한 값 여기서 12가 되고요. 그다음에 10이랑 3을 더한 값 15. 그다음에 0, 0, 0, 7이랑 더한 값에서 1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적 빈도를 계산하는 것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교화 합이에요. 정교화 합은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누기를 해가지고 16으로 나눠서 이제 정교화를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정교화 값이 비율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죠. 누적에서 누적 빈도에 대해서 정교화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정교화 합이 되겠죠. 그쵸? 누적 빈도를 가지고 누적 빈도를 정교화하면 정교화 합이 됩니다. 그쵸? 정교화만 하면은 그냥 정교하지만 누적된 값을 가지고 정교화를 하니까 정교화 누적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정교화 누적합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맨 앞에는 이제 좀 낮은 값이 될 거고 맨 뒤는 무조건 1이 되겠죠. 그쵸?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적합 곱하기 최대값이래요. 최대값은 당연히 여기 이제 7이 되는 거고요. 요 7을 여기다가 곱해주는 거죠. 7, 7, 7 해서 7을 모두 곱해주는 거예요.
곱하기 7을 해주는 거죠. 곱하기 7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곱하기 7을 해주라고 돼 있어요. 여기 최대 화소값을 곱해주래요. 정규 누적 합에다가. 그러면 결과 화소가 나온다는데 요것만 가지고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화소만 나오면 의미가 없죠. 얘를 가지고 이런 2차원에다 그리는 방법을 표현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7을 곱해서 나온 값을 가지고 반올림해서 평하라 결과를 꺼내내요. 평하라 결과를 꺼내내는데 0, 3, 5, 7, 7, 7, 7, 7이 돼요. 뭐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렇죠? 계산하는 식은 계산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이거는 그대로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이렇게 나온 값을 가지고 사실 이 값이 이제 룩업 테이블에 들어가 가지고 변환이 되겠죠. 아까처럼 룩업 테이블에 어떻게 들어가냐? 0은 0이에요. 그래서 0은 0이야. 됐죠? 0은 0이야. 그 다음에 1은 3이야. 그쵸? 1은 3이에요. 맞죠? 그리고 2는 5. 그래서 2는 5. 그리고 3, 4, 5, 6, 7은 다 7이래요. 3, 4, 5, 6, 7은 다 모아서 7로 가는 거예요. 됐죠? 요게 이제 룩업 테이블에다가 요 값을 그대로 넣어줘도 될 것 같고 뭐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도 되겠죠. 어쨌든 요런 형태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영상에서 여기 앞에 모여있던 이런 영상이 지금 이런 식으로 변환되면서 이렇게 지금 변경된 거죠. 물론 여기 사이에 틈틈이 비어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히스토그램 평화라예요. 평화라. 우리가 이퀄라이저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거를 굳이 여러분들이 뭐 이런 계산법을 사실은 사용할 일은 많이 없겠지만 어쨌든 내용은 이렇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코드는 그 평화라를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준비를 해놨으니까 한번 돌려보면 얘는 웹플롯 라이브러리를 이용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린 거고요. 히스토그램을 그린 거고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코드적으로 보면 그레이 이미지를 로드하고요. 그 다음에 이퀄라이저를 쓴 거예요. 이퀄라이저 쓰는 방법은 그냥 간단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퀄라이저를 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본과 이 이미지 두 개를 이퀄라이저 한 거와 이거 두 개를 넣어주고 그리고 히스토그램 계산하는 걸 해서 데이터를 두 개를 받아요. 그리고 맵플롯 라이브를 이용해서 출력하는 방법인데 뭐 출력할 때 이제 두 개를 아래 위로 나눠서 출력하기 때문에 아래 위를 나눠서 출력하기 때문에 이제 애드 서브 플롯이라는 걸 만들어서 2111 뭐 이거는 인덱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111 크기를 2에 뭐 1 위에 칸을 쓰겠다는 거고 두 칸 가로는 2 그 다음에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따로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가로 크기 2에 1 뭐 가로 크기 2에 뭐 세로는 2짜리 위치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주면 얘는 2, 1, 1 그래서 가로로는 두 칸 이렇게 넓은 거 세로로는 한 칸 여기는 2 그리고 여기는 1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칸을 만든 거예요. 둘의 칸은 똑같아요. 근데 위치는 첫 번째 위치를 두 번째 그래서 요게 이렇게 해서 긴 게 하나가 첫 번째 그리고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게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가로를 2, 2, 1 2, 2, 2 2, 2, 3 2, 2, 4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썼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길 거예요. 이건 지우고
요렇게 그래프가 요렇게 4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3칸 요렇게 들어가고 싶다. 이건 뭐 큰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면은 얘를 3이라고 써야겠죠. 얘도 3, 맨 앞에를 3이라고 했나요? 맨 앞에를 착각했어요. 맨 앞에를 3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고 싶다면 2, 3, 1, 2, 3, 뭐 2 이런 식으로 써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건 이제 한번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은 2의 1칸 2의 1칸을 첫 번째 칸에다 넣겠다. 2의 1칸을 두 번째 칸에다 넣겠다라는 걸로 해석하시면 돼요. 일단은요. 그냥 그 정도만 알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이런 식으로 됐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칸을 AX와 AX2에다가 제공해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내가 원하는 형태로 그림을 그려줘요. 매플롯 라이브러리는 뭐 특별히 설명은 안 드리지만 뭐 컬러는 블루, 컬러는 R 해서 이제 레드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라벨은 이런 식으로 라벨 써주고 이제 라벨의 위치는 레전드를 어디다 위치를 잡을 건지 그리고 쇼를 해서 그걸 이제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매플롯 라이브를 사용하는 방법 그냥 기초적인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출력하게 되면 이게 이제 원본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평화화된 거예요. 그래서 또 보면은 중앙에 이제 값이 모여있던 애들이 좀 진한 쪽으로 더 이렇게 검은색은 좀 더 검은색, 흰색은 좀 더 흰색 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플롯 라이브러리 기존에 이런 형태였다면 이런 식으로. 근데 얘도 이 틈틈이 왔다 갔다 해요. 아까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사실 사이가 빌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해요. 어쨌든 지금 원본 영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다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던 애가 평화를 통해서 이렇게 늘어난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이제 평화라 이퀄라이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컬러 영상도 하는 거죠. 컬러 영상도 하는 건데 넣어놨으니까 실행을 시켜보면 컬러 영상도 이런 식으로 원본 이미지와 바꾼 이미지 뭐 컬러에서는 더 눈에 띄죠. 확실히 파란색이 더 돋보이고 이쪽도 바뀌고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지금 컬러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핸드폰에는 기본적으로 또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히스토그램이라든지 어느 정도 또 밝게를 여러분들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실행시켜 보시고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냥 끊지 않고 빠르게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갈 수 있으면 가려고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아마 시험 중간고사 중이니까요. 좀 빠르게 영상 보는 거를 해서 우리가 이제 이제 컬러라는 걸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해 보는 게 이제 백과운 프리즘이라는 걸로 이제 되는 거고 이게 뭐 뉴턴에 의해서 이제 색상을 분리하고 하긴 했던 거죠. 그래서 뉴턴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색상에 대한 이제 기초를 마련했던 건데 프리즘을 통해서 이제 색상이 분리가 되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이 빛이라는 게 빛만 들어오는 건 아니고 뭐 적외선도 있고 가시광선도 있고 다 여러 가지 들어오지만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을 분리해 주는 거죠. 사실은 가시광선만 분리하지 않고 더 딴 것도 분리하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인간은 그냥 프리즘이 그냥 가시광선을 분리한다고만 생각할 거예요. 그렇겠죠. 뭐 이걸 어떻게 찍어보거나 뭐 이러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어떤 그런 적외선을 볼 수 있는 애들이랑 뭐 자외선을 볼 수 있는 카메라 있다면 뭐 가능성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색을 나타낸다는 거는 색의 의미라는 거는 결국은 광원이 있어야 되고요. 광원이 빛을 반사해서 그 빛이 흡수하는 거를 빼고 얘가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 흡수하는 것들은 물체가 흡수하는 것들은 이제 색상이 아니고 이 물체가 튕겨내는 것들을 우리 사람 눈이 보면서 얘의 색상을 인지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 이런 여러 가지 광원 중에서 요런 광원들이나 요런 광원들은 흡수하고 녹색 광원을 반사하는 게 이제 나뭇잎의 이제 모양이죠. 그래서 가시광선 전체 전자파 중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영역이 380에서 780 나노미터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파장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외선 파장이 있고 자외선 감마선까지 X선 감마선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파장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요의 이 파장 폭이 점점 좁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좁아지는 거죠. 제가 잘 못 그리는데 예, 이렇게 넓은 애가 있으면 요게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파장이. 그래서 이 파장이 점점 더 작아지면 우리에 있는 세포를 땅 하고 때릴 수 있는 거죠. 이거 세포를 때리면 이 세포가 죽는 거예요. 이런 넓은 파장이 있으면 이 세포가 있으면 이 넓은 파장이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갈 텐데 이게 짧으면 그냥 우리 세포를 땅 때리죠. 그러면 그런 감마선이 아주 짧은 파장이기 때문에 따따따따딱 해서 우리 세포를 딱 때려서 세포를 죽여가지고 백혈병이라든지 이런 암이라는 거를 발생시킬 수 있는 X선과 감마선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시가선보다 이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 몸에 해롭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서 뭐 자외선 차단제라든지 이런 걸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적외선은 파장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높은 파장을 이용해서 그런 파장에 이런 파장에서는 적외선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요즘 열화상 카메라를 많이 쓰죠.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는 적외선 파장이 이렇게 뭔가 반사를 하는데 적외선을 반사하는 애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그게 온도와 연관이 있다라는 걸. 온도가 높은 애들은 적외선의 일부 어떤 애를 반사하고 온도가 낮은 애는 좀 더 낮은 파장을 반사한다든지 뭐 이런 게 해서 온도와 연관관계를 찾아서 만들어진 게 적외선 카메라예요. 우리가 적외선 뭐 몸에 찍는 거 그 파장을 이제 읽는 거죠. 몸에다가 적외선 파장을 쏴서 걔가 반사. 물론 적외선이 그 온도뿐만 아니라 다른 걸 적외선이라든지 이런 영상을 보는 용도에서도 사용되지만 적외선 영상을 보는 데서도 이렇게 흑백 그레이 영상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도 사용이 되지만 거기서도 일부의 그 어떤 영상 중에서는 어떤 파장은 잘 오고 어떤 파장은 안 오는 그런 걸 활용해서 이제 온도로 변경하는 거죠. 그때 저번에 이제 제가 룩업 테이블을 이용해 가지고 그 우리가 그 해수면 온도를 반사했던 거 표현했던 거 사실은 그렇게 그레이로 영상이 온 것 중에 걔를 가지고 뭐 변화한다든지 그래서 적외선의 온도를 의미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간의 눈은 이런 백색 광선을 받아서 들어오는데 인간의 눈이 가지고 있는 원추세포는 세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 감포세포라 그러네. 감포세포 제가 딴 데 어디다가 더 내놓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야간 밤에도 우리가 이렇게 그 명암만이라도 볼 수 있는 이유는 감포세포를 이용해서 보는 거고 원추세포를 이용해서는 레드와 그린과 블루의 색깔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색깔만 인지를 하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볼 수 있는 R, G, B라는 색깔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실질적으로는 세 가지 색을 볼 수 있는 거죠. 세 가지 색이 이제 원추세포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원추세포의 파장대가 가장 높은 데가 여기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레드 계열 이렇게 해서 이제 RGB 계열을 보는 건데 이때 요 원추세포에서 뭐 보라색만 있는 파장이 온다 그러면은 그 원추세포를 기준으로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요렇게 색깔이 보이는 거예요. 이 원추세포를 기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 범위가 이만큼이기 때문에 그쵸. 만약에 요런 범위가 볼 수 있는 범위인데 원추세포 볼 수 있는 범위가 여긴데 요 파장이 오면 다른 뭐 녹색이고 뭐 이런 파장들 없죠. 녹색이고 이런 파장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보라색이 보이는 거고 여기까지는 파란색이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색깔이 보이는 거고 이제 녹색 색상 같은 경우는 여기에 영향을 주는데 파란색도 걸쳐 있고 사실은 빨간색도 걸쳐 있어요. 걸쳐 있어서 녹색은 이제 중앙에 있어가지고 녹색에 대해서 이제 그 다른 쪽이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녹색은 이런 식으로 원추세포가 형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빨간색 영역을 보는 파장대고요. 그리고 노란색 영역을 보는 파장대는 녹색과 빨간색이 겹쳐지는 영역. 그렇죠. 이렇게 겹쳐져서 보게 되면 빨간색을 보는 거고, 그다음에 녹색과 뭐 블루 계통을 보는 게 되면 이쪽 푸른색.
계통을 보는. 이게 좀 보라색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여기가 그림이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그려서 음, 네, 시안이라고 이게 청록색을 이게 보는 파장대를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파수 대역이나 이런 거 보면 이쪽. 네, 제가 이것만 가지고는 좀 설명이 좀 미흡할 수 있는데 어쨌든 녹색과 블루 색을 같이 해서 보는 부분을 또 색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장을 넘겨보면 옐로우 노란색을 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노란색 파장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우리 눈에는 뭐 옐로우라고 뜨면 사실은 파장은 이렇게 알고 있는 그 이런 파장이 들어오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개 파장이 더해서 원초세포에서는 두 개 파장을 더해서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인간은 이런 식으로 느끼는 거죠. 실제 파장은 노란색은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렇겠죠. 이 두 가지 파장을 섞어서 보게 돼서 노란색이라고 인지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색의 개념이 어, 얘는 네, 물리학자 뭐 맥스를 해서 세 가지 색깔을 섞었을 때 이제 하나의 색 이렇게 밝은 색, 백색을 이제 색상에 대해서 어, 그런 구분을 가지는 거를 만들어진 거죠. 네, 그렇고 이제 아까 위에서 봤던 이제 색의 파장을 뭐 주파수로 했을 때는 이렇게 주파수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제 컬러 공간인데요. 이제 그 색을 이제 3차원 공간 좌표계로 이제 표현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색을 표현하는데 그런 색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RGB.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모르는 CMY나 뭐 HSV 아까 이제 좀 앞에서 좀 해봤고요. LAB 그 다음에 YUV라는 이런 색 개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 어떤 컬러들을 이제 표현할 때 공간 상자로 표현함으로써 이제 색의 이제 객체를 보여주는 그런 개념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영상 처리에서 이제 색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면 어쨌든 색을 여러 가지 바꿔가면서 하는 방법을 통해서 객체를 추적할 수가 있어요. 영역 분리라든지 색의 영역을 어떻게 분리할 때 색을 분리할 때 RGB를 가지고 분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다른 모양들을 가지고 다른 색상을 바꿔가지고 또 영상을 분리하는 방법들이 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물체라든지 이 색의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나타내고 그거에 관련된 오늘 수업을 진행하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가장 쉬운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RGB고요. 뭐 여기 파이썬에서는 항상 꼭 뭐가 반대로 돼 있을 때가 있어서 얘는 BGR로 돼 있는데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RGB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색의 빛의 삼원색이에요. 빛의 삼원색을 통해서 레드, 그 다음에 그린, 블루 요 세 가지 색을 이용해서 예. 제가 아까 좀 착각했던 게 요거를 좀 착각한 게 녹색이랑 블루를 더하게 되면 시안이라서 청록색이 나와야 되는데 저 이게 보라색인 줄 알았어요. 제가 요걸 좀 착각해가지고 요 그림에서 제가 좀 말이 좀 설명이 좀 잘못됐는데 여기 있는 그림과 그린 요 중간에는 청록색이 맞고요. 그 다음에 레드 계열과 이쪽 끝에 계열이 묶이면 이제 보라색으로 표현되는 여기서는 빛의 삼원색에서 이제 좀 여기가 좀 제가 헷갈렸네요. 그래서 빛의 삼원색으로 따지면 보라색이 요거 두 가지 색을 더해져서 나오는 색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가 착각해가지고 그랬고 그래서 레드와 그린이 합쳐지면 노란색 그리고 녹색과 파란색이 합쳐지면 이제 청록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레드와 파란색이 합쳐지면 보라색이 되고 이 세 가지 색깔이 모두 다 합쳐지면 흰색이 됩니다. 흰색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아까 이제 정사각형 큐브로 표현하게 되면 어, 거의 모든 색을 이제 큐브 형태로 표현이 될 수 있고 여기 이 정점이 흰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가면 녹색이 이제 밝아지는 색 그리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빨간색이 나타나고 이쪽으로 오게 되면 파란색이 나타나는 그래서 요 형태를 색상별로 밝기별로 모두 다 표현하고 있는 게 이제 이런 큐브 형태로 가져가는 형태고요.
대표적인 색인데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색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20가지 색을 가지고 우리가 뭐 엑셀에서 만약 그래프를 가지고 만든다 그러면 요 대표적인 색을 가지고 그래프를 만들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뭐 엑셀에서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이게 20개 정도 되는데 뭐 20개 30개 하면 막 진짜 여러 가지 색깔들이 쭉쭉쭉 표현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면 색과 색 간에 이제 뭐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다. 근데 내가 5개만 가지고 했다. 요까지 요 정도 색까지 가지고 하면 색깔이 확실히 구분될 수 있는 색을 표현하는 거죠. 중간 색들 해서 그런 식으로 나타내고 있고 뭐 핑크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 공간의 변환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색을 조합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변환하는 거죠. 어떤 그 빨간색, 녹색, 파란색 세 가지 색상분을 조합해서 RGB 이제 모델이라든지 색 공간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컬러 영상을 보통 이제 HVS나 HVL이라는 이런 걸로 이제 변환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얘 같은 경우는 명도와 관련돼 있는 영상이라든지 컬러를 어떤 값에 의해서 돌리는 그 형태 그런 거를 할 때 변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휘도 성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YCBCR이라고도 있고 파이썬에서는 그러니까 오픈시브에서는 YCRCB로 표현을 하는데 뭐 또 책에서나 이런 데서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YCBCR이라고 해요. YCBCR인데 여기서 좀 바뀌어 있고 YUV 라는 색 공간도 쓰고요. 그 다음에 오픈시브에서는 순서를 BGR 순서로 컬러를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색 공간이 HSV라든지 YCRCB 이 형태로 변하는 인터페이스도 제공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색 공간을 좀 보면서 가면 될 것 같고요. CMYK K가 붙을 수도 있고 K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CMY 컬러 공간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 이렇게 뭐 적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빛의 삼원색이 있으면 색의 삼원색, 색의 삼원색이죠. 그래서 청록색, 자홍색, 노란색 요 지금 색깔 가지고 모든 색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칠하면 흰색 그리고 나머지 노란색, 청록색, 자홍색 요 세 가지 색을 이용해서 빨간색, 녹색 그리고 얘는 파란색 그리고 블랙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반전한 거죠. 색상을 반전해서 하는 계산 형태를 취하고 있고 아까 우리가 봤던 큐브 형태를 이런 식으로 취하고 있어요. 똑같은 거죠. 반대로 돼 있는데요. 그럼 얘는 뭐의 용도로 사용할까요? 색의 삼원색이니까 색의 삼원색이니까 무슨 용도로 사용할까요? 컴퓨터에서는 뭐 색을 뭐 미술 쪽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이제 이거는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쪽 입장에서는 프린트죠 프린트 프린트 용도로 사용할 때 잉크의 색상을 결정하는 거를 표현할 때 이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물체를 만들 때 색상을 어떤 식으로 칠해달라고 할 때 요 색상 CMY라는 색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CMY라는 색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뭐 그러는데 거의 이런 부분들은 어떤 색상을 칠하는 건 우리 뭐 크게 관계가 안 한 게 사실은 영상철에서는 많이 안 쓰게 돼요. 왜 많이 안 쓰냐? 뭐 이런 거 일단 필요한 거 아닙니까? 뭐 잉크나 프린트 할 때 뭐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른 툴, 뭐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벌써 다 제공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잉크 색상으로 뽑는 것들은 포토샵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영상 처리에서 값을 쭉 뽑아가지고 어떻게 해야겠다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없어요. 왜냐면 결국은 요 RGB 값이랑 요 RGB 요 값이랑 그냥 반전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반전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크게 관계가 없어요. 뭐 계산하는데 뭐 큰 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반전이 일어났구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이 이 값이고 이 값이 이 값이죠. 뭐 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냥 RGB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CMY로 바꿔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오픈 영상처에서 많이 안 쓰지만 어쨌든 프린트라든지 컬러를 색상을 입히는 용도에서 이제 사용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K를 뺐는데 이제 K를 무슨 의미하냐?
뛰어난 대비를 제공하는데 잉크 검정색 잉크가 컬러 잉크보다 비용이 적은 장점이라고 여기 뭐 장점만 적혀 있는데 내용이 뭐냐면 그냥 검정색을 표현하려 그러면 요렇게 요거 검정색을 표현하려 그러면 여기 그 청록색이랑 마젠타랑 엘로 그러니까 노란색이랑 요 세 가지 색을 동시에 집어넣어야지 검은색이 돼요. 그쵸? 근데 요거 비용이 비싸거든요. 요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그냥 검은색을 바로 투입하는 거죠. 그래서 검은색을 투입하는 방법에 대한 어, K가 여기 K가 들어가는 그거가 필요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블랙을 계산하려면 블랙을 만들려면 모든 세 가지 값 중 RGB 값 이렇게 이제 변환을 한번 하고 250으로 빼줘서 변환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값 하나가 여기에 블랙 값에 이제 값에 해당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드적으로 보면 얘는 그냥 뭐 그냥 마이너스 하는 거 이거는 굳이 안 돌려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굳이 안 돌려봐도 될 것 같고 그냥 너무 쉬우니까요. 그냥 세 개 이렇게 맨 처음에 이렇게 색을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색에다가 이 색에다가 마이너스 내 원본 255에다가 원본 색상을 빼면 요 CMY 값이 나오는 거예요. 채널 분리를 해주면 그쵸. 그렇게 해서 채널 분리해서 출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본이고요. 사실은 BGR을 출력하는 영상이 이건 뭐 이게 아마 우리가 색에서 얘기하는 그런 보색이라 그러나요? 뭐 빨간색이 보색이 뭐 파란색이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듯이 바뀌었을 텐데 이게 BGR로 뽑는 거를 CMT로 바꿔가지고 뽑으면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색이 반전돼서 보이는 거죠. 보색으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이는 코드가 된 거고요. 여기 이제 보이는 코드가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보색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마다 한 채널마다 출력해본 건데 큰 의미는 없어요. 출력해보는 의미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다음 데이터는 뭐냐면 얘는 요 블랙 값을 뽑아내는 방법이에요. 블랙 값을 뽑아내는 방법인데 블랙 값을 뽑아내는 거에는 계산하는 방법에서 블랙은 이 세 가지 값 CMY의 채널에 대해서 제일 낮은 값으로 그 값을 선택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걔는 이런 식으로 하고 마지막에 블랙 값 한 번 더 빼가지고 이게 이제 블랙 값을 표현하는 방법. 이것도 굳이 실행 안 시킬게요. 다 돌아가긴 할 건데 한번 그냥 빠르게 한번 실행만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돌아갔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F10을 눌러주면 이건 딴 건데 나왔네요. 저건 아예 코드도 넣어놓지 않았네요. 그냥 넘길게요 이건요. 네. 그리고 HSI 컬러 공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HSV 컬러 공간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기 명도를 표현하는 영어 단어를 둘 중 하나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인텐시티라든지 밸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름을 쓰다 보니까 I를 표현할 건지 그 다음에 V로 표현할 건지를 이제 나타낼 때 이렇게 쓰는 거고 사실은 동일한 내용인데 여기서는 I로 쓸 때도 있고 V로 쓰고 또 계산식도 좀 다르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건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어떤 형태냐면 요 원판이 색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0이 빨간색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도는 거예요. 이게 원판이 한 바퀴 쭉 돌면서 색상을 저장하고 있어요. 색상을 저장하고 있죠. 원이 한 바퀴 돌면서 색상을 저장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빨간색이고요. 한 바퀴 다 돌면은 360도 도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가까운 색, 그러면 점점 녹색 가까운 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점점 파란색 가까운 색, 보라색 가까운 색, 자홍색 다시 한 바퀴 돌고 나면 다시 빨간색이 가까운 색이 쭈루룩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상끼리의 변화를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채도인데요. 채도는 흰색에서 얼마나 빨간색으로 변하느냐, 흰색에서 얼마나 녹색으로 변하느냐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흰색에 가까운 거고, 채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원색에 가까운지는 색으로 가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명도,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건데, 빛이 제일 셀 때는 아무리 여기 어떤 색상을 선택하고 있다, 채도가 있다 하더라도 빛이 그냥 제일 셀 때는 화이트가 되겠죠. 점점 빛이 적당량으로 들어와서 이제 색상을 비추는 색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어두운 색으로 내려가는 형태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하나도 없는 상태면 얘네들이 아무리 뭐 높은 값을 가지고 있던 간에 검은색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반대로 화이트가 가장 높은 상태가 되면 어떤 얘네들의 값이 아무리 높아도 운영되지 않겠죠. 그런 상태로 표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식은 사실 전 두 개의 식이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책에서는 두 개의 식을 좀 다르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HSV로 계산하는 거, 이거 오픈시프에서 계산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인데, 요 계산식으로는 뭐가 계산이 안 되니까 우리는 360도 돌리는 세타에 대한 계산하는 필요가 있어서 그 세타 방식 때문에 HSI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계산식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굳이 내부적인 거다 보니까 우리는 어차피 오픈CV 코드를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크게 그 문제될 건 없다 보니까 그냥 수식까지는 따로 뭐 이거는 공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원통을 돌리는 데 있어서 뭔가 각도가 필요하다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색상을 변환하는 방법 중에 아까 우리 CVT 컬러라는 거 위에서 이제 그 HSV 형태를 변환할 때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용할 때 원본 이미지 넣어주는 거, 아웃풋 이미지, 그리고 색상 변환할 코드들을 상수로 하나 넣어주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BGR 코드를 HSV로 변환하는 코드인데요. 요거는 한번 실행시켜 보면 실행을 시켜보면서 코드를 보시면 이렇게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이 나왔는데, 일단 나온 거는 다 치우고 일단은 코드부터 보면 여기는 메소드고요. 그 다음에 얘도 메소드고, 그 다음에 이쪽이 메인 코드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로드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메소드 오픈십에 제공하는 CVT 컬러 원본 이미지, 그 다음에 리턴돼서 받을 이미지, 그리고 변경될 코드 번호 어떻게 변경하죠? BGR을 HSV로 변경하겠다라는 코드 번호. 여기서 요것만 있으면 완벽해요. 뭐 사실 요걸 쓰지 뭐 내가 개별적으로 만들어 쓰진 않겠죠. 더 어쨌든 속도 느리니까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만드는 것도 BGR to HSV라고 소문자로 만들어진 메소드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똑같이 이제 출력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채널이 들어 있어요. 뭐 똑같긴 한데 얘는 이렇게 세 가지 채널 들어 있었고, 그래서 코드를 보게 되면 BGR to HSV라고 해가지고 HSI죠. I라고 쓰네. HSV로는 값을 받아오는데, 여기서 이게 압축형 포문인가요?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요거 먼저 돌고 요거 이중 포문을 그냥 이렇게 넣는 건데, 이중 포문 돌면서 이걸 계산한 값을 픽셀 값을 받아서 여기에 하나씩 하나씩 이제 정립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보면 얘가 누구냐면 또 위에요. 얘를 들어오면 여기에 BGR 값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하려고 했던 그 공식대로 계산해서 마지막에 제공을 해요. 근데 H를 보면 H를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어떤 값이 결과가 나오냐면 요대로 그대로 계산하게 되면 H가 360도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왜냐면 원이다 보니까 360도라는 값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데이터 같은 경우는 바이트 단위로 보통 저장을 해놓기 때문에, 영상에서 바이트 단위로 저장하기 때문에 360도를 그대로 보내주게 되면은 데이터를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보내기 직전에 나누기 2를 합니다. 그래서 PPT에서 보시면 PPT에서 보시면 색상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0도는 빨간색, 뭐 해서 30도의 다운색인데 사실상 나누기 2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누기 2를 다. 그쵸? 나누기 2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이제 뭔가 세상이 되죠. 그래서
120도가 파란색을 의미하겠죠. 실질적으로는요.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360도 기준으로 원판을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맞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코드를 돌려보면 위에는 이 책에 나와 있는 HVI라는 형태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는 오픈시브에서 제공해주는 함수로 계산한 거. 거의 비슷하지만 어쨌든 공식이 살짝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긴 해요. 근데 어차피 우리 이걸 쓸 거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이걸 쓰는 게 훨씬 빠를 거고 CVT 컬러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색상을 바꾸는 거를 이제 나타낸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또 맞게 썼는데 이제 기토 컬러 중에 이제 그 YCBCR라는 컬러 공간이에요. YCBCR은 성분 휘도랑 그리고 낮은 해상도로 뭐 신호 색의 신호 CBCR, CRCB 성분과 휘도 성분을 가지고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식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해요. 그리고 얘는 UV 방수 송출용 규격으로 사용되는 UV 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B, G, R, G, B를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의 어떤 일정 비율만큼 곱하고 더해주는 거 마치 그 그레이 영상 만드는 거랑 비슷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식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때문에 얘는 그냥 수식은 이렇고요. 그냥 변경하면 되겠죠. 그래서 변경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상수들이 뭐뭐 상수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BGR2, BGR2, BGR2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BGR2로 RGB라든지 그 다음에 BGR2, BGR, RGB를 BGR로 변경하는 것도 있고요. 그레이로 변경하는 거 있고 그레이를 BGR로 변경하지만 실질적으로 변경이 되더라도 영상은 그냥 그레이 영상처럼 보일 거예요. 그쵸? 그 계산식에 의해서 계산만 할 뿐 특별히 영상이 뭐 컬러풀하지는 않나요. 그쵸?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스등이 이런 거일 거고요. 뭐 이런 거 그리고 HSV를 다시 돌리는 거. 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그거보다 더 많이 존재를 합니다. BGR로 보냈다가 다시 뜨구로 갔다가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컬러 변환 중에 여기에는 YCC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얘도 코드를 넣어놨기 때문에 한번 돌려보면 다양한 클래스에 대해서 이렇게 출력이 돼요. 뭐 여러 가지 U, V 뭐 이런데 우리가 사실 이걸 다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근데 그 어떤 구성에 의해서 내가 찾고 싶은 색이 있다면 그걸 잘 활용하면 되겠죠. 예,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영상들이 존재한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색상을 이용한 채널을 이용해서 영상에서 어떤 데이터를 검출하는 거에서 화이트로 칠해진 부분이 검출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코드는 같이 또 돌려보시면요. 돌려보시면 이렇게 뜨는데요. 뭐 빨간색을 내가 찾고 싶다. 빨간색 계통이 있는 애들 찾고 싶다 그러면 얘를 0으로 놔두고 그 다음에 한 30까지 우리가 아까 나누기 2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한 30까지 놔두면 여기 전체가 다 빨간색 계통이 들어있는 거고 좋은 거 중에 하나가 이제 물이 거의 파란색 가깝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청록색부터 보는 90부터 놔두고 이거는 스레시홀드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좀 이따 코드 설명하고 실습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록색부터 파란색 영역을 나타내는데 파란색보다 좀 큰 120보다 좀 큰 영역 이 정도 하면 하늘까지도 파란색이다 보니까 하늘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객체를 추적할 때 굳이 RGB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컬러의 느낌을 알고 있다면 그거에 맞는 방법을 이용해서 HSV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코드를 좀 보시면
어, 아직까지는 안 사용했지만 스레시홀드라는 걸 쓰게 돼요. 여기 스레시홀드라는 걸 쓰는데 스레시홀드는 아직 안 배웠지만 그냥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들어온 값과 네네. 여기 이렇게 스레시홀드 두 개 썼네요. 스레시홀드 두 개 써서 두 가지 색을 이제 구분하려고 중간 부분 값을 구분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스레시홀드 값을 하나만 가지고 하게 되면 누가 이제 어디까지 해서 걔를 색을 칠하고요. 스레시홀드 이하 값, 이상 값 해서 여기 리저트에 넣게 되고 리저트에 들어온 값을 다시 얘 스레시홀드 0번에 의해서 그 이상값 이하값에 의해서 구동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건 한번 돌려보면서 스레시홀드 부분이 좀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한번 어떻게 구동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컬러를 HVS로 바꾼 변환한 다음에 HVS의 가장 첫 번째 채널만 이용해서 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IM쇼를 한 거고 맨 위에는 여기 맨 위에는 굳이 뭐 바꾸는 게 아니라 저 위에 그 반대 그걸 이용해서 이제 스레시홀드의 값을 결정하는 코드를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코드의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코드의 결과 우리가 실행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제 객체를 분류하는 건데 얘는 BGR 데이터에서 블루 색상이 있는 영역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리에서 걸어놓고 여기 요 값을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요 값을 조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찾던지 그 레인지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찾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바꿔가지고 인 레인지 어떤 크기 안에 들어왔을 때를 가지고 걔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요 동영상 카메라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뽑는 거 이런 거 좀 잘 보셔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코드는 그래서 한번 꼭 실습해가지고 뭐 파란색뿐만 아니라 뭐 빨간색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색상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들 건지를 한번 고민해 보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지금 여기 있는 값은 뭐냐면 파란색 값이 100부터 255예요. 그러니까 어떤 색상이 255의 값이 표현을 해야지 걔가 세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세게 표현된 애를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이렇게 사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이제 색상에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걔를 100 이상, 파란색이 100 이상부터 255 사이 같이 해서 그린도 어느 정도 일정 범위 이런 식으로 해서 파란색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나머지 자료들이나 이런 건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중간고사로 대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따로 뭐 질문 있거나 이러면 쪽지 보내주시고요. 그래서 중간고사 범위는 이번 주까지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할 생각이니까요. 수업 범위는 여기까지. 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해도 되지만 책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거의 PPT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PT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PPT에서 나온 내용을 기반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예정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